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필답형, 우리 문제를 갖다 보고 있죠. 자,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적중 예상 문제. 제가 여러분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여기 있는 것들만 공부하면 충분하다. 우리가 이론적인 것들을 우리 이미 학습을 했잖아요.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득점을 올려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 챕터 2예요. 연구의 기본 요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것들은 이런 겁니다. 자, 바람직한 가설의 조건. 자, 가설의 조건. 그 다음에 변수들의 종류죠. 변수들의 종류. 자,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냥 쓸 수 있는 문제고요. 근데 이거 똑같은 문제죠. 선행 변수와 독립 변수의 차이점. 여기서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포괄성, 그 다음에 상호 배제성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관계. 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수의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들이 이 챕터도 역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만 보더라도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알 수 있는데 내용들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런 것들은 외워놔야 되는 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괴로울 수는 있는데 우리가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막 죽어라고 외워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기가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면서 긴 시간 안 해도 돼요.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각각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바람직한 가설의 조건. 자, 우리 가설 하면은 hypothesis 하면서 H1 혹은 H0 이러면서 우리가 학습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런 가설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자, 가설들은 귀무가설이 맞느냐, 대립가설이 맞느냐 라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경험적으로 계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죠. 왜냐면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게 뭐예요? 자, 연구가설이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과 누구라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맞는 것 같아 라고 간단 명료하게 쓰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계량적인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계량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 중립적이어야 돼요. 여기서 어떤 연구자가, 조사자가 이거에 대해서 난 좀 이게 좋은데 혹은 이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고 맞다 혹은 아니다 라는 걸 갖다 판단하는 딱 그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검증 결과는 가능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다 아니다 간결하죠. 그 다음에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맞아 틀려 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포함되는 모든 변수들을 조작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돼야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외워도 됩니다. 하지만 외워도 되지만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생각해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굳이 단어 하나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기술하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게 안 해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알고 있네라는 것 자체가 채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외적 변수, 매개 변수, 억제 변수, 선행 변수.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외적 변수는 뭐지? 매개 변수는 뭐지? 억제 변수, 선행 변수는 뭐지? 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만 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외적 변수라는 거는 뭐예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보이는 외재적인 변수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들 간의 관계는 허위적 관계여야 됩니다. 허위 변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인과관계처럼 보이지만 두 변수 x, y 요 사이에서 감정 요인 y를 도입하면 여기 관계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외재적 변수, 외적 변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네요. 매개 변수는 여기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단순히 영향을 미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중간에 쑥 뭐 하나가 들어와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이기도 하고 종속변수의 독립변수이기도 한 자, 그런 걸 중간에 끼어져 있는 거를 매개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글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억제변수라는 게 있어요. 억제변수는 뭐냐면 두 변수의 관계가 있지만 두 변수 간의 사실적인 관계를 갖다가 떨어뜨려줘요. 억제하는 거죠. 혹은 없애버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검정 변수가 억제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 억제 변수가 검정 요인으로 통제가 된다면 원래 관계가 없는 그런 두 변수 자체가 유관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자, 선행 변수 먼저 나오는 거예요. 뭐보다 먼저요? 독립 변수에 대해서 유효한데 독립 변수보다 먼저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 선행 변수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선행 변수,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선행 변수를 갖다 통제를 하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는 다 유지가 되고요. 독립 변수를 통제하면 선행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는 사라져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독립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종속 변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 앞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수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계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선행 변수와 독립 변수의 차이점. 자, 이런 문제가 나와도 굉장히 쉽죠. 그렇죠?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독립 변수가 있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요 앞에 나오는 그런 거라고 그랬었죠. 자, 그러니까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에 앞서면서 독립 변수에 대한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다. 그래서 이게 의미를 가지려면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반복되죠, 내용이. 선행 변수를 통제할 때 독립 변수와 선행 변수를 통제할 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는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독립 변수를 통제할 때 선행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해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독립 변수는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죠. 독립 변수는 시작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원인이 되는 그런 변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원인 변수라고도 하는 거고요. 어떤 실험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만 있을까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자가 따로 만들어내는 거고 원인과 결과라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결과보다는 원인이 항상 시간적으로는 먼저 나타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성, 그 다음에 상호 배제성. 자, 포괄성이라는 거는 어떤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변수가 있는데 다른 변수와 얘도 역시 다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은 서로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상호 배제가 나타나는 상호 배제성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는데요. 자, 보면은 포괄성이라는 건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의 범주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속성이 다 포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자, 예를 들면요, 학력 범주의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학력이라는 범주 안에 다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상호 배타성은 상호 배제성이라고도 하고요. 이것들이 섞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호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 같은 거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을 구분했다라면 남성과 여성이 섞이는 그런 경우는 나타나지가 않겠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면 채점자도 이 사람은 알고 있네라고 해서 점수를 더 많이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은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하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변수는 원인이 되는 변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원인이 되는 변수가 종속변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고요.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원인 변수라고도 하고, 실험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작되는 변수죠. 시간적으로는 결과보다는 반드시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자, 종속 변수는요, 그 반대로 써주면 되죠. 그렇죠? 독립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수다라고 하고, 독립 변수에 의해서 나중에 나타난다. 시간적으로서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 변수다라고 합니다. 자, 관계는요, 독립 변수를 원인 변수, 종속 변수는 결과 변수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가 변하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죠. 왜? 이렇게 우리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인과 결과.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냥 그 특징을 그냥 적어주면 그냥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시면 되고, 자, 6번째로, 자, 이게 굉장히 그 1차 시험, 우리 필기시험에서도 나왔던 문제들인데, 뭐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요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술해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의미만이 아니라 예까지 같이 들으래요. 그러니까 예까지 같이 들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의 유용성과 한계점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확인을 하게 된다라면, 자, 조작적 정의 뭐라 그랬었죠? 자, 조작적 정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요거부터 지금 설명을 합니다. 조작적 정의는 어떠한 개념들에 대해서 뭐예요? 측정. 자, 이건 측정이라는 건 그 현상들에 대해서 수치화. 자, 우리가 1차 시험에서 필기에서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 요런 내용이었어요. 측정과 수치화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 조작화라는 거는요, 추상적 개념, 잠재적 변수의 개념에 어떤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고, 측정할 내용이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렇게 한 다음에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우리가 1차 시험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이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잡고 있다라면 맞출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조사방문은 1과 2는 어떻게 해요? 2차 필답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좀 확실하게 해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념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 이렇게 예를 제가 들었었고요. 변수로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조작적 정의는요, 수치화하는 거잖아요. 수치화, 의무가 있다 없다, 횟수나 성경책을 읽은 횟수.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맞히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개념적 정의라는 거는, 자, 조작적 정의는 했는데 개념이라는 거, 개념이 있네 없네. 자, 그런 걸로 제가 설명했었죠. 그래서 개념화라는 것들을 갖다 얘기했었고요.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묘사하는, 그걸 갖다 하나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능력이라는 거는 성과나 동료들의 협업, 그 다음에 리더십, 자, 이런 것들의 개념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는 유용성은 연구에서 선택된 개념, 자, 이 개념을 실제 현상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관찰 가능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고요. 연구 또는 연구자가 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이 될 것인지, 자, 그걸 갖다가 서술해서 제대로 측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조작적 정의의 한계도 있어요. 자, 조작적 정의, 지나친 객관성, 관찰 가능성, 자, 요걸 갖다 중시하게 된다라면 우리 수치화하는 데만 목을 매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이면의 의미를 갖다가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관적 심리적 현상, 자, 요거는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자,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없는 개념은 과학적 연구의 진행을 갖다가 방해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다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